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모르면 뒤처진다. 22번째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지갑의 구도라던가 종류, 또 어떻게 직접 관리하는지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봤잖아요. 네, 그랬었죠. 개인 지갑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던지시는 질문 같아요. 어떤 거죠? 스테이블 코인 그냥 거래소에 넣어두면 안 되나요? 혹은 내가 굳이 이걸 내 지갑 만들어서 써야 하나요? 이런 거요. 아,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이죠. 예. 네. 그럴 만도 한 게 사실 대부분 거래소부터 시작하시잖아요. 앱도 편하고 보내거나 거래하는 것도 클릭 몇 번이면 되고 하니까요. 그렇죠. 편리함. 그게 이제 거래소의 가장 어떻게 보면 명확한 장점이죠. 인터페이스도 익숙하고 쓰기 편하니까요.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중요한 점을 좀 아셔야 해요. 그게 바로 커스터디 리스크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수탁 위험이라고 하죠. 커스터디 리스크. 들어는 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이죠? 제 계정에 제 돈이 딱 찍혀 보이는데 말이에요. 그게 핵심인데요.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 자산이 온전히 내 것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소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엄밀히 말하면 거래소가 저나 사용자분들을 대신해서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것에 가까워요. 그럼 계정에 보이는 그 숫자는 뭐예요? 권리가 있다. 이 정도의 기록인 셈이죠. 아하, 약간 은행 예금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비슷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죠. 은행은 그래도 예금자 보호법 같은 게 있잖아요. 그치, 어느 정도는 보호가 되죠? 근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런 법적인 보호나 어떤 보험 같은 장치가 은행 수준만큼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아, 훨씬 취약하다. 네. 그래서 정말 만약에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한다거나 내부 문제로 갑자기 파산한다거나 끔찍하네요. 혹은 특정 국가에서 갑자기 규제를 딱 걸어서 출금을 막아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내 자산인데도 접근을 못할 수가 있어요. 아, FTX 때나 루나 사태 때 진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그걸 직접 겪으셨죠. 내 돈인데 내 맘대로 못 찾는 상황.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럼 결국 대안은 역시 직접 지갑을 쓰는 거겠군요. 네, 그게 이제 비수탁 방식, 비커스터디, 넌커스터디얼 방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비커스터디. 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 그러니까 주권을 내가 갖게 된다는 점이에요. 주권이요? 네, 내 개인 키, 그러니까 복구 구문을 내가 직접 관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든 다른 제3자든 내 자산을 마음대로 동결시키거나 막을 수가 없어요. 아, 오롯이 내 거다. 그렇죠. 내 자산의 주인은 그냥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주인. 와, 내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 이거 정말 매력적인데요? 말씀하신 해킹이나 거래소 파산 같은 그런 외부 위험에서도 좀 안전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위험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거죠. 물론 완벽히 안전하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거래소 자체의 리스크에서는 벗어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요즘 디파이 이런 거 하려면 개인 지갑이 필수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개인 지갑은 거의 필수적이에요. NFT를 거래하거나 스테이킹에 참여하거나 이런 블록체인 생태계의 다양한 활동들도 마찬가지고요. 거래소에서는 그런 게 좀 제한적이군요. 네, 거래소는 아무래도 중앙화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기능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요. 이 완전한 통제권, 이 주권에는 또 어떤 책임이 따르는 건가요? 관리가 좀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서요. 가장 중요한 책임은 역시 말씀하신 개인 키 권리입니다. 그 복구 구문이요.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네, 이걸 잃어버리면 정말 누구도 복구를 못 해줘요. 그냥 영원히 그 자산을 잃어버리는 거죠. 무섭네요. 반대로 이게 만약 해커 손에 넘어갔다? 그럼 그냥 모든 자산을 다 도난당할 수 있는 거고요. 편리함을 포기하는 대신에 정말 철저하게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 책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싱 사기라던가 악성 코드 감염 같은 그런 보안 위협에도 스스로 계속 대비를 해야 하고요.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큰일 나는 거네요. 네, 하지만 기본적인 보안 수칙들, 예를 들면 복구 구문 절대 온라인에 저장 안 하기, 뭐 의심스러운 링크 절대 클릭 안 하기, 이런 것들만 잘 지키고 꾸준히 좀 공부하시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위험이라고 생각해요. 약간의 불편함과 책임감? 그 대가로 얻는 자산 주권이 그만큼 값지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좀 정리해 볼까요? 거래소에 두는 건 편리하지만 내 자산이 사실은 거래소 통제 아래 있고 그 커스터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네. 해킹이나 거래소 파산, 또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 같은 외부 요인에 취약하다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하고요. 반면에 개인 지갑을 쓰는 건 처음엔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내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 주권을 확보하고 외부기관 리스크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죠. 물론 그 개인 키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따르고요. 결국 이게 뭐 거래소냐 개인 지갑이냐 이렇게 딱 잘라서 선택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나의 어떤 상황에 맞는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자주 거래하는 소액 자산은 그냥 편하게 거래소에 좀 두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거나 금액이 큰 자산은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관리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거죠. 네, 아주 현명한 접근 방법입니다. 자산 규모나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 목적, 그리고 내가 얼만큼의 책임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수준을 잘 고려해서 거래소와 개인 지갑의 사용 비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마 블록체인이나 디파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개인 지갑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경험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기실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거래소와 개인 지갑의 차이점, 그리고 그 커스터디 리스크까지 확실하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준비가 된 것 같네요. 네, 이제 기초는 탄탄히 다지신 셈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배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 디파이 세계에서는 그럼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네, 기대되네요. 예를 들면 뭐 커브같이 스테이블 코인끼리 아주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가 네. 아니면 에이브 같은 데서 스테이블 코인을 맡기고 이자를 받거나 이걸 담보로 또 다른 코인을 빌리거나 오, 재밌겠는데요? 네. 또 뭐 메이커다오 같은 곳에서 활용하는 방법까지 실제 응용법들을 좀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실전 응용편이네요. 다음 편도 정말 알찬 정보로 가득 채워서 돌아오겠습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